어느 가정집의 저녁 식사 시간, 상다리가 부러져라 진수성찬이 차려졌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4명인데 수저는 딱 2벌만 놓여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식사를 시작하자 아빠와 아들은 고픈 배를 부여잡고 그 모습을 쳐다만 보는데요. 엄마로부터 이른바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아빠와 아들.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등의 이유로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남도 아니고요. 자식을 상대로 정말 너무너무 해도 너무한 아내를 고발하는 한 남편의 사연입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네, 40대 부부고요. 그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남편이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 아내는 어려서부터 그 전국 최고 명문대를 목표로 했고요. 실제로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 날만 되면 번번이 실력 발휘를 못해서 항상 쭉 미끄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수까지 하고도 그 목표하는 대학에 결국 못 갔습니다. 이런 과거를 가진 아내랑 이 남편은 대기업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아내의 똑똑한 머리랑 끈기를 그 큰딸이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질 않아서요. 아내는 그런 큰딸을 굉장히 예뻐하고 그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돼서 이제 전적으로 뒷바라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성격도 좀 소심하고요. 성적도 중위권이었던 겁니다. 이런 아들에게 아내는 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자, 옛날 부모님들은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요즘에 이런다? 그렇죠. 중위권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무렵에 아들이 이 한자 시험 자체를 쳤던 적이 있는데 한자 시험. 한 문제 차로 떨어졌던 적이 아이고야. 있어요. 급수 시험에서. 야,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폭언을 초등학생 아들한테 폭언을 막 했는데 내 뱃속에서 이런 애가 왜 태어났는지 믿겨지지가 않는다. 너는 너 살아봤자 어떻게 되니까 죽어라. 그리고 거렁뱅이를 키워도 너보다 낫겠다. 아이고야. 라는 폭언을 했던 겁니다. 어허. 당시 남편이 바깥에 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다 유전자지 자기 탓이죠. 누구 탓을 해 네. 그걸. 자, 저희가 이 어머니의 엄마의 발언을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발언 내용은 이거보다 더 수위가 높았습니다. 근데 방송이라서 저희가 좀 수위를 낮춘 건데, 야, 이 세상에 아들을 갖다가 그것도 막내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런 엄마들 요즘도 종종 있다는 거 먼저 밝혀드립니다. 네, 일단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이제 잠도 편히 못 자게 하고 애가 좀 편안하게 침대에서 잠들면 이제 분무기로 막 깨우는 거예요. 아이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막 그러는데 아이가 이제 그래서 의자에서 잠들기가 일쑤였는데 애가 이렇게까지 집에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학교에서 몰두를 하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다 결국에는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야. 그랬더니 이 엄마 어떻게 했냐면 아들의 침대 매트리스를 세로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앞으로 이 침대에서 자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자라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남자애들이면 보통 이러면 엄마한테 좀 반항을 할 법도 하잖아. 네. 한데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무서웠기 때문에요. 말도 한 번 그냥 되돌아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 정도면 거의 아동 학대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심지어 아들을 유배를 보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유배, 즉 귀향을 보낸 건데요. 이제 고등학생 아들이 이제 방학이 시작되니까 아마 집에 있는 거 이제 귀찮았던 거 보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이 아들을 그만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거의 유배식으로 귀향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딸은 이제 상위권으로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권한테는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큰딸. 그리고 나서 둘이서 힐링 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동남아로 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빠가 뭐라 했냐면, 아니 동남아로 힐링 가려고 그러면 식구들이 다 가던가 아니면 아들을 데려가라 했더니 이 엄마가 뭐라 했냐면은 아들이 가기 싫다는데 뭘 데려가? 컵방구도 안 끼고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고 나서는 그 동남아 가 있으면서도 아들한테는 전화 한 통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보기엔 너무나 좀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그 엄마가 없는 동안에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저 사랑스러운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왔던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아빠가 적극적으로 좀 중재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좀 정도껏 좀 하라고. 그런데 원래 그 아내가 좀 자녀들 교육을 다 맡아 하고 있었던 만큼 일단 이 아빠는 괜히 좀 혼란을 줄까 봐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도를 넘으니까요. 아내 행동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당연하죠. 드디어 제지에 나선 겁니다. 어. 그랬더니 그 불똥이 이제 아들한테 튀는 겁니다. 아내가 그 방에 있던 아들 불러내서는 내가 언제 너를 학대했냐, 내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원래 부모 중에 한 명은 악역을 맡는 거다. 나도 뒤에서 남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합니다. 이 말 듣던 아들이 그 엄마가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용기 내서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이 아들의 말에 돌변해서는 아빠나 아들이나 둘 다 지긋지긋하다. 이 집에서 내가 해주는 밥 먹고 살려면 내 말에 따라야 한다면서 큰 소리치고 안방으로 그냥 쾅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정말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엄마가 좀 너무한 것 같아라고 했더니 그냥 근데 펑 터졌다는 겁니다. 와, 교수님 그 보통 지금 엄마가 했던 말 중에 저도 이 얘기는 제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한테 들어서 알거든요. 그 부모 간에도 굿캅 배드캅이 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악역을 맡고 있다. 근데 그걸 못마땅해 하니 남편 너 당신하고 너 이놈 이거 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합리화죠. 왜냐하면 이건 이 정도면 악역이 아니라 거의 이제 뭐 애를 못 재우게 하고 뭐 계속해서 폭언을 하잖아요. 넌 태어나지 말아야 돼, 뭐 죽어야 돼, 이렇게 살려면은 뭐 거렁뱅이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분무기로 뿌리고 뭐 이런 정도로 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이슈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했는데 아내가 이제 작전을 어떻게 썼냐면 남편을 이제 아들 방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을 혼자 쓰면서 식사 때가 되면 이제 막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하고 숟가락을 딱 2인용만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하고 둘이서 그냥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 끝나면 음식 남잖아요. 그리고 음식 확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뭐 청소, 빨래도 아들 거와 남편 건 안 해주고 딸 것만 해줬어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큰 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제 남편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수를 놓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비장의 카드 생활비를 안 주기로 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빨래나 청소 이런 거는 이제 도와주실 수 있는 이제 도움을 예.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2대2로 갈라졌는데 아빠는 그래도 딸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이렇게 말도 이렇게 씹어보면 딸이 뭐라 그러냐 아빠한테 아빠 엄마가 아빠랑 얘기하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거 끊으면은 두 손 두 발 들게 돼 있습니다. 자, 뭐가 됐든 들으신 것처럼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지금 이렇게 이걸 이러고 있어요. 자, 남편은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한 수 접고 들어가려고 했다는 건데, 자, 별별 극장에서 만나보시죠. 레디 액션. 오늘 갈비찜 했네. 아이고 냄새 너무 좋다. 아이고 이거 2명 먹기에는 양이 조금 많네. 뭐지? 왜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지? 내가 귀팔 때가 됐나? 참네. 이게 진짜 너무 너무한 거 아이가? 나도 나지만 아들 그 지열이 한창 그 성장기인데 밥이라도 좀 잘 차려줘야 되는 거 아이가? 밥을 차려주고 싶어도 생활비가 없어서 장 볼 돈이 없네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그럼 생활비 다시 줄 테니까 당신도 원래처럼 좀 돌아오는 거다. 알았지? 아니, 앞으로 내 교육법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하지 않겠다. 라는 각서를 쓰기 전에는 난 절대 안 돌아가. 안 써 각서. 진짜 박상희 교수님 너무 짜증난다. 진짜 연기인지 알지만.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 아내의 선 넘은 교육열, 자식들을 위한 게 맞나?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팀장님부터 좀 의견을 주시죠. 이 아내분이 사실은 교육열이 아니고 저 교수님 말따나 자기 보상 심리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아이를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열이 아닙니다. 이 엄마 지금 놀부 엄마인데 이렇게 해서 가정이 시키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마음을 바꾸시고 아들을 좀 생각하고 아껴 주세요. 아들 학대하지 마세요. 만약에 안 바뀐다 그러면 안 바뀐다? 그러면 이제 극약 처방. 이혼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맞죠?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아,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아동 학대에 가까워요. 사실은 요즘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가 그 의식주 같은 것들, 특히 밥 같은 거 안 주는 것도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방임이라고 그래요. 그냥 의식적 방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들. 남편이 계속 제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아들이 좀 있다가 처음에는 엄마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있으면 엄마 이제는 고소를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예. 저희 딸 같으면 바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예. 좀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그런 방식은 교육 방식은 뭐 그렇다고 공부는 그냥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됩니다. 똑같아요 공부는. 예. 자, 교수님. 네, 저도 아이들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아이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둘 다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동학대를 당한 거죠. 그래서 좀 공부만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평생 자존감의 문제나 열등감의 문제, 상처 이런 걸로 평생 괴로울 수 있고요. 지금 딸은 계속 전교 1등을 한다고 하는데 뭐 머리가 좋아서 전교 1등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엄마에게 맞추기 위해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빠하고도 대화를 못할 정도로 두렵다면 딸 역시 행복과는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더 걱정스러운 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마가 전혀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아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도 전혀 그 갈등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엄마가 이런 아동학대적인 교육관을 좀 끊을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결국에는 아이들의 상태를 아이들의 본 마음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심리 검사를 한다던가 뭐 선생님들과의 좀 상담을 하던가 해서 아이들이 겉에 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이에서는 얼마나 지금 힘든지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는지 예. 버거운지 이런 거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엄청나게 성토를 하십니다. 네, YMH님 본인도 우수하고 원하는 대학 못 갔는데 아들한테는 왜 그럽니까 하셨고요. 미회암님 교육과 학대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